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FCB 그리드 모델,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들께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그 강의를,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광고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품 광고든 캠페인 광고든 어떤 제품이 있을 것이고 알려야 되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이 제품을 누구한테 알릴 것인가, 타겟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어떤 가장 첫 번째 출발선, 첫 번째 출발선. 그런데 우리가 출발을 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가장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초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다뤄야 될 생각을 해야 될, 염두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FC 그리드 모델이 바로 그런 출발선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FCB 그리드 모델이란 그럼 무엇인가? 네. 일례로 그냥 소비자 관여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할 때 소비자 관여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FCB 그리드 모델을 설정을 해놓고 광고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이제 흔히 말을 할 수가 있죠.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글쎄요, 어떤 우리가 법칙이 있으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무슨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푸드콘 앤 빌딩이 개발한 고관여, 저관여, 이성, 감성의 차원으로 구분된 4가지 공간의 각종 상품의 위치를 표시하여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도와주는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과 관련된 분석 도구, 이것이 FCB 그리드 모델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여기 우측 하단에 이제 그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이제 FCB 그리드의 기본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광고를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느 부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가, 어느 부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판매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략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구분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광고 전략을 한번 시작해 보자,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FCB 그리드 모델의 이제 어떤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 관여도라는 말을 했는데, 관여 여기 나와 있죠. 관여는 개인의 타고난 욕구와 가치, 관심에 근거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된 관성으로 정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대상, 오브젝트란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광고 또는 구매 상황 등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내용을, 관여는 무엇이고, 그럼 뭐 대상은 무엇이고, involvement는 무엇이고, 오브젝트는 무엇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다. 또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또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좀 뭐 사용하고 싶고 구매하고 싶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광고를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데 이 제품이 어느 영역에 포지셔닝 되어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끝내놓고 그 분석 상황에 맞춰서 광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글쎄, 그럼 뭐 관여는 뭐고 대상 없고 이게 뭐 어쩌다는 거야? 이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설명을 조금 이어가는 건데요. FCB 그리드 모델은 미국 광고 대행사, 앞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그 리처드 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그 어떤 전략 방식입니다. 광고 전략을 설정하기 이전에, 특정 어떤 제품이, 어느 영역에 FCB 그리드상에 어떤 영역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공간에 맞는 광고 전략을 제안하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리처드 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성을 했다고 조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FCB 그리드 모델 앞에 살짝 나왔는데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이 제품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그럼 이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그 포지셔닝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짜는 거죠. 자, 그렇다면 FCB 그리드 모델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보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광고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령 제품 구매가 소비자한테 관련이 있고 중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와 감성에 의존할 때 광고주는 소비자 설득을 위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FCB사는 전통 광고 이론과 그 효과의 위계 모형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광고 전략의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그 이제 본격적인 그리드 표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광고를 이제 제작하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FCB 그리드 모델은 무엇인가? 그럼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어떤 제품군들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으로 갈수록 고관여,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관여로 되어 있고요. 또 왼쪽으로 갈수록 이성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성적이라는 지금 그 키워드가 지금 써 있죠. 그렇다면 이걸 이제 흔히 동서남북이라고 하고, 그러면 네 가지 영역이 지금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그 제품이 이 네 가지 영역 넷 중에 한 군데에 분명히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광고를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분석을 할 때 그 제품이 반드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서남북 위아래, 상단의 왼쪽 오른쪽, 하단의 왼쪽 오른쪽에 분명히 그 제품이 포지셔닝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막연하게 포지셔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칫솔, 뭐 초콜릿, 향수, 뭐 자동차, 냉장고. 자, 이런 제품 여러분들 뻔히 다 아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뭐 과거에 옛날 시대로 가가지고 냉장고나 무슨 스마트폰이나 뭐 칫솔 같은 거를 뭐 과거로 가져가서 그 과거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제품이 주어지고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 광고를 하기 전에 해야 될 때 이 제품을 이 FC 그리드 모델에 펼쳐놓고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 분석과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일단은 개괄적으로 보세요.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성적, 왼쪽으로 갈수록 이성적, 위쪽으로 갈수록 고관여,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관여. 자, 그럼 고자는 높을 고, 저자는 낮을 저겠죠. 왼쪽은 이성적, 오른쪽은 감성적. 우리 왜 이성적 판단, 감성적 판단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성적은 글자 그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감성적은
글자 그대로 감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감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뭐 어떤 감정이 좀 많이 좌우된다라는, 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왼쪽은 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뭘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나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내 감정을 지배하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될 때 내가 어떤 이게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행할 때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잖아. 아, 이 행동은 나쁜 일이야. 이 행동은 뭐 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거는 해도 되는 일이야. 분명히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의 감성적인 느낌을 이제 좌지우지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감성적인 거는 글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별로 뭐 예뻐 보이지 않은 게 오늘따라 뭐 이뻐 보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였는데, 내 지금 기분 상태에 따라서 별로 뭐, 오늘은 막 뭐 내키지도 않고 뭐 별로고, 뭐 별로 관심도 두기 싫고, 이런 건 이제 어떤 감성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관여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지금 뭐 여기 제가 뭐 밴드가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아플 때 붙이는 밴드가 하나 있고, 뭐 볼펜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 살짝 다쳐가지고 밴드가 필요해요. 뭐 어떤 뭐 필기도구가 이제 뭘 써야 되는데, 뭐 간단한 뭐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뭐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필기도구와 밴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비싼 물건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사고, 또 이 제품이 비싼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짝 어디 다쳤을 때 밴드는 그냥 뭐 약국에 가서 밴드 그냥 필요하니까 이거 괜찮네? 그냥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살 겁니다. 뭐 써야 되는데 볼펜이 뭐 다 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괜찮은 거, 내 손에 맞는 거, 좀 잘 쓰여지는 거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새로 뭐 산다거나, 내가 뭐 집에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TV를 산다거나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자, 금방 결정하고 금방 사기는 힘들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고가의 가전제품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러한 거 같은 경우는 쉽게 고민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사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하는 확률은 상당히 적죠. 즉 무슨 말이냐, 고관여,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필요로 하고 판단이 필요로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구매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관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관여는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 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부담 없이 생각을 하고 부담 없이 결정을 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건 그냥 뭐 내 취향대로, 내가 마음에 들면 그만이야,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고민을 겪고 이제 구입을 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저관여에 해당하는 그런 포지셔닝 쪽으로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또 감성적인 부분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내가 어떤 향수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향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뭐 자스민 향이 좋고, 나는 뭐 어떤 뭐랄까 뭐 장미 향이 좋고,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선호도가 다를 거예요. 나는 이 A라는 향수가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 A라는 향수의 향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겠죠. 어떤 취향과, 그렇죠? 감성이 많이 좌우되는, 어떤 사람은 뭐 파란색의 계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은 좀 뭐 싫어하고 뭐 붉은색 계열을 좋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사람의 다양한 감성에 따라서 평가와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선택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오른쪽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 좀 전자제품, 뭐 카메라, 자동차, 냉장고, TV, 이러한 것들은 성능을 좀 봐야 되죠.
그냥 뭐 디자인만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품 스펙도 많이 따질 겁니다. 뭐 성능이 어떻고, 재원이 어떻고, 얘가 얘보다 좀 더 성능이 좋고, 내가 필요하다는 기능이 이 제품 A라는 그 제품에 들어있고, B에는 없고,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거 너무 비싸고, 가성비도 따지고, 많이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왼쪽에 이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이제 포지셔닝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충 지금 고관여, 저관여, 이성적, 감성적 어떤 제품을 포지셔닝 할 때 고관여는 어떤 의미고 저관여는 어떤 의미고 이성적은 어떤 의미고 감성적은 어떤 의미라는 거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략적인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려면은 다양한 제품들, 수백, 수천 가지의 제품명을 여기다가 포지셔닝 지금 써 올리기는 힘들고, 대표적인 제품들을 한번 좀 구성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위로 갈수록 고관여라고 했고, 아래로 갈수록 저관여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감성적, 왼쪽으로 갈수록 이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고관여 위쪽입니다. 위쪽. 고관여에는 이제 위에 이런 제품들이 지금 그 포지셔닝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또 반으로 잘라서 고관여에서도 이성적, 감성적으로 나뉘고, 자, 밑에 저관여에서도 이성적, 감성적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이성적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고관여, 저관여로 나뉘고, 감성적 느낌의 제품에서도 고관여, 저관여로 나뉘고요. 자, 이렇게 어느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는 그러면은 어떤 포지셔닝이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고관여. 그리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성능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이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텐데, 자, 보험이 뭡니까? 내가 돈을 꾸준하게 붓고 나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그 혜택을 받고자 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설명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대충 삽니까? 내가 가보고 내가 한참 살아야 되고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둘러볼 겁니다. 많이 둘러보고 햇빛이 잘 드나 안 드나 이런 것도 볼 것이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약도 마찬가지고. 자, 대충 이제 이해가 갑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판단을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고관여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고관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야 된다고 그랬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오니까 보석, 화장품, 패션, 향수, 커피, 염색약,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을 부분은 이 FCB 그리드 모델도 만들어진 지 좀 꽤 됐는데, 우리가 시대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제는 좀 별로였던 게 요새는 대단하게 주목을 끌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히트하고 있는 게 미래에 가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과거에 한번 히트치다가 묻혀졌던 게 현재 조금 이렇게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제가 예전에 레트로에 관련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과거에 묻혀졌던 그런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면 그게 좀 더 요즘 세대들한테는 특이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끌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FCB 그리드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지션이 어떤 특정한 군데 포지셔닝 되어 있지만, 고관여 이성적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감성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저관여의 이성적 사고에 해당하는 제품이 오른쪽으로 감성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제품명이 꼭 지금 여기에 무조건 여기 포지셔닝 돼야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오토바이도 여기 저기 이성적 사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도 감성적, 여기 그, 오른쪽에 포지셔닝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관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가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고, 성능도 봐야 되고, 뭐 이게 세금이 얼마나 가는지, 뭐 기름이 얼마나 먹는지, 힘은 어떤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만약에 어떤 좀 뭐 멋으로 좀 탄다. 우리 뭐 오픈카 멋있게 뭐 선글라스 딱 끼고 뭐 탁 자기 어떤 그런 그 뭐 분위기를 뭐 과시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차를 스포츠카를 사겠다. 그러면은 이성적 사고에서 이 오른쪽 감성적 느낌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의 어떤 일상적인 내가 자가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고관여 상단에서 이 감성적 느낌에서 이성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멋있게 우리 막 그 주말에 왜 그 취미생활로 타는 오토바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선글라스 딱 끼고 뭐 두거 딱 하고 뭐 할리 오토바이 뭐 바이크 타는 것처럼 뭐 주말에 딱 멋있게 누구 태우고 아니면 혼자 약간의 좀 감성적인 느낌이 많이 좀 느껴지는 그림이잖아요. 그 어떤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그런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산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쪽에 포지셔닝 시켜놓고 광고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겠죠.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무조건 지금 그 어느 한 군데 꼭 절대적으로 포지셔닝 돼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저관여. 자, 저관여로 내려오니까 위에보다는 조금 비용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관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야 돼. 바꿔 말하면은 좀 비싼 물건일 수도 있는 거고, 좀 그 내 몸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제품일 수도 있는 거겠죠. 대외적이든 뭐 대내적이든. 자, 하단으로 오니까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물론 이 하단에 있는 저관여에 해당하는 제품도 좀 나름 고민을 하고 사는 제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음료를 사 마시던, 어떤 뭐, 피자를 사 마시던, 오늘 어떤 피자 마실까? 어떤 아이스크림 먹을까? 고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깊은 고민은 안 하죠. 그냥 그때그때 봐서, 나 오늘 뭐 이 콘 먹고 싶은데, 없네? 그럼 이거라도 먹어야지. 먹겠죠. 자, 치약, 샴푸, 비누. 자, 이것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내가 쓰다가 샴푸나 비누가 떨어지면 마트 가서 그냥 내가 평상시 쓰던 거라든가 뭐가 좀 예쁜 거라든가 뭐 성능이 좀 좋아 보고 제품의 어떤 그런 질이 좀 좋아 보인다라든가 그런 거 보고 그냥 딱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살 겁니다. 그쵸? 자, 뭐 로션도 뭐 화장지, 건전지 이런 거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공부해 가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 있나요? 예. 자, 하지만 약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죠. 예, 건전지 그 성능이 좀 오래 가는 거 좀 사야 될 거고 화장지도 좀 잘 닦이거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샴푸도 머리 좀 시원하게 좀 때를 좀 잘 벗긴다든가 비누도 그렇죠. 예. 학원도 내가 어디 갈 때, 뭘 배워야 되는데 좀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딜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잘생겼나? 그걸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저관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담배, 사탕, 음료. 이거는 지극히 자기만족이죠. 자기만족. 똑같이 음료인데, 나는 콜라를 싫어해요. 나는 사이다를 싫어해요. 나는 탄산음료를 싫어해요. 사람마다 다 그런 취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콜라를 광고할 때, 이온 음료를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탄산음료가 안 들어있는 100% 과실 100% 과일 주스라든가 그렇죠? 한 번 먹고 말 어떤 그런 음식이라든가 여기 껌, 피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도넛. 그렇게 고민은 많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던킨 도너츠를 주로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피인가요? 크리스피 맞나요? 그 도너츠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담배도 나는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의 담배를 사서 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라면도 요즘 뭐 굉장히 뭐 수십 수백 가지 나와 있지만 나는 뭐 신라면 뭐 진라면 뭐 특정한 어떤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내 만족. 난 이게 좋아. 나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한테 권했을 때 상대방은 의외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이거를 보고 이 FCB 그리드 모델을 놓고 광고를 했을 때 나는 농심 신라면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농심 신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를 조사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탄산음료를 새로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선호도라든가 어떤 취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탄산음료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물론 탄산음료를 싫어하는 사람이 혹해가지고 마실 수도 있겠지만, 물건이라는 게, 제품이라는 게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은, 또 광고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혹시나 모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굳이 사서 마시게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이 재밌는 광고를 보고 뭐 사서 선택을 해서 마셔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 FCD 그리드 모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이 제품이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고, 그 포지셔닝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광고 전략을 짜고 효과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광고가 만들어졌을 때 성공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예, 그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광고를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시작하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이 FCB 그리드 모델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FCB 그리드 모델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여기 뭐 제가 일일이 뭐 하나씩 읽어보기는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면은 대충 이러한 제품들이 이러한 포지션에 되어 있구나 라고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떠올리면은 이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나 설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광고 전략을 이제 짤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어느 한 군데에다가 무조건 위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이게 저관여냐 고관여냐 이 정도는 또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성적인 사고의 왼쪽에다가 놓고 이게 고관여가 될 수도 있고 저관여가 될 수도 있는 제품이 있어요. 감성적인 느낌에 놓고 고관여가 될 수가 있는 제품도 있고, 애매하게 이건 저관여에 놓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관여인데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애매하게 판단이 애매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특정하게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꼭 구속받지 말고 내가 이쪽에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아니면 뭐 토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얘기했듯이 뭐 여기 저관여에 어떤 뭐 치약이나 샴푸나 비누도 나는 그냥 내 만족대로 나는 어느 브랜드에 어떤 그냥 난 뭐 비누가 좋아. 난 이게 이 비누 걸 쓰는 걸 좋아해. 또 뭐 남들한테 뭐 적지 않은 뭐 과시라는 표현 좀 애매하지만 자아만족. 뭐 이쪽에 포지셔닝 될 수가도 있는 겁니다. 예, 치약이나 샴푸나 비누도요. 면도기도 마찬가지죠. 뭐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뭐 찔레트 들어봤죠. 나는 뭐 찔레트 브랜드가 좋아. 나 성능은 거길 거야. 그러면은 이 면도기도 오른쪽에 저관여지만 감성적 느낌의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 번에 이해해야 된다라기보다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쭉 읽어 나가 보면 FCB 그리드 모델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이거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출발선상이 최소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기본적인 그 방향 설정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한 기본적인 도구다. 이런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화면을 보면서 요 FCB 그리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FCB 그리드는 광고 전략 수립 시 필요한 포지셔닝 기법, 소비자의 인지구조 분석을 토대로 구매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종합 모델로서 구매 결정 과정을 관여, 저관여, 이성, 감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구분된 네 가지 공간에 브랜드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에 따라 각각 브랜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1. 이성 고관여, 제품 컨셉을 USP 전략을 통해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제시. 2. 감성 고관여, 감성적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강력하게 제시. 3. 이성 저관여, 습관형 소비자에게 광고 컨셉을 단순 반복 노출. 4. 감성 저관여, 자아만족적 소비자에게 흥미 위주의 광고를 제시. 자,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과 어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FCB 그리드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추가적인 추가 강의 시간에 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